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이민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프로파일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 사항과 이수 과목은 여러분들이 작성 방법을 그대로 하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먼저 경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과 실습, 봉사를 구분한 다음에 작성하시고요. 기관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기관을 제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자기 활동을 했는지, 프로그램 보조를 했는지, 어, 찾아가는 뭐 서비스를 했는지,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네 번째,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 여기에다가 줄줄이 쓰면 아무도 안 읽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제목을 달아야 됩니다. 소제목.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사회복지 봉사 경험. 이걸 소제목을 제시한 다음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 인식. 내가 왜 이 약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내가 느꼈는지 사명을 쓰고요. 아니면 사회복지 길, 뭐 책을 읽고 내가 지원하게 됐다.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내가 실제로 이용해봤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작성 가이드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소제목을 쓴 다음에 그 이유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기관 선택 이유인데 실습기관 선택 이유는 그 기관을 칭찬하는 겁니다. 내가 너가 왜 좋아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습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분야를 선택했는지 왜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뭐 자활도 있고 다양한 기관 유형이 있는데 내가 왜 사회복지 분야 중에 이 분야를 선택했는지를 먼저 쓰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이 부산에 50개가 있는데 왜 내가 왜 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냐? 내가 왜 예를 들어서 사랑채 노인복지관이냐? 이 두 번째 이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습 분야를 선택한 이유를 쓰고요. 두 번째는 왜 이 기관이냐? 가급적이면 집에서 가깝다는 내용 쓰지 말고 내가 이 기관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계기, 자원봉사 활동이랄지 아니면 선배 실습 박람회에서 이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아니면 뭐 언론이랄지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어떤 뭔가를 확인했다.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실습 목표 작성법입니다. 실습 목표는 중요한 것은 긍정적 변화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목적 지수의 방법은 목표 지수 방법은 자신의 상태를 쓰긴 하는데 이것은 지우고 실습을 통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성. 가장 대표적인 게 전문적 발달 측면의 목표, 행정적 측면의 목표, 지역사회 및 정책적 측면의 목표, 그다음에 기본적 대인관계 기술 측면 목표,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 기술 개입 측면 목표.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와 하위 목표를 결정해야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목표는 두 개 정도 이상을 쓰면 좋아요. 제가 세 개 썼는데 두 개 쓰고 최대한 목표별로 두 개 이상의 목표를 제시하고요. 이 목표와 하위 목표는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목표는 하위 목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하위 목표를 더하면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한다가 목표라면 하위 목표는 지역사회 복지와 기능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를 찾아본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각하는 복지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 목표와 연결되게.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에서의 사회복지 역할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 사회복지 역할 중에 슈퍼비전이랄지 아니면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연관되게 쓰는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그 목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 평가서가 있어요. 이걸 참고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실습 지도자한테도 기관 유지 및 관계 유지 이렇게 등등에 대한 이런 항목이 있고 내용별로 이렇게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로 만들어도 돼요.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서 현장에서 평가하는 이 평가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목표 설정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를 참고하고요. 특히 동의대학교 사회복지 학생들은 제가 이 파일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습 평가 목표 달성 정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제시한 실습 목표에 제시한 목표와 하위 목표가 동일하게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는 거지 다른 내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제시한 하위 목표, 목표를 여기에다가 제시하고 목표를 동일하게 쓰고요. 그 하위 목표에 해당된 내용을 여기에다 쓰고 점수를 기입하는 방식.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가 평가 방식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목표와 하위 목표가 동일하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회복지 전문 용어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나는 잘 들어준다, 그죠? 언제적이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 한두 명이에요. 그게 자기 장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사회복지 실천하는 데에서의 강점과 약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사회복지 행정론, 정책론,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빈곤, 의료 등 수업 시간에 배웠던 수업 시간이나 전공서적 논문을 통해서 배웠던, 들었던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죠? 제발 배운 거 사용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강점, 추천되는 거, 라포 형성,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단 프로그램 수행 능력, 생태체계적 관점 사정, 인파워먼트 능력, 사례 관리, 조직화 사업, 프로그램 기획 능력, 클라이언트 중심 개입, 사회복 윤리 숙지, 비슷하게 7대 관계론에 대한 한 가지, 그죠? 원조 기술, 뭐 관찰 기술, 커뮤니티 기술,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강점으로 쓰고 반대로 이 내용은 동일하게 약점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못한다면 약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강점과 약점 이런 걸 쓸 때 전문 용어를 써주고 사회복지 그 다음에 소제목을 활용한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라포 형성이라면 라포 형성이라는 장점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을 쓴다는 거죠. 뭐 다양한 자원봉사 경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쓰고요. 약점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론 정체감 형성의 미흡이랄지 기존 개념에 대한 불확실성, 불명확성,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미숙함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전문 기술과 관련된 약점을 써주는 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마지막에 취미 및 특기 같은 경우도 소제목 활용해서 그죠? 전체를 안 읽어봐도 이 첫 글자만 읽어봐도 이 학생이 어떤 취미와 특기가 가져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니스, 뭐 컴퓨터 활용 제작, 유튜브 제작, 태권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실습 기간, 그죠? 지도자, 학과, 실습 교수에게 바라는 것은 이 명확하게 누군지 실습 기간이면 실습 기간, 실습 지도자, 실습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작성하면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편집이 되게 중요하고, 슈퍼바이저가 읽기 쉽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추천 편집 방법은 글씨 크기는 11로 하고, 휴먼지는 그다음에 장평 80%, 자간 0, 그다음에 줄간격은 160, 180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기관 분석도 있는데, 기관 분석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것은, 기관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도 간결하게 작성하고, 소제목 활용해 하고요. 홈페이지에서 복사해서 붙이기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요약 정리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한다면 왜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왜 그걸 애쓰게 종이 낭비하면서 가져오게 해요. 그건 홈페이지 보면 되는데. 그래서 홈페이지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요약하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든지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기관에서 발표한 뭐 소식지랄지 신문,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해서 쓰는 것.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심으로 작성할 거. 그래서 그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공동모금에서 하는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주면 그 기관에서 그 여러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되게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준비된 학생이라는 거. 왜? 우리 기관에 대해서 홈페이지만 긁어서 붙여온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편집에 신경 쓸 것과 편집에 신경 쓸 거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돼 알았죠? 이상 이 실습생 프로파일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